자, 요번에 셀토스 풀체인지가 새롭게 나왔잖아요. 네. 지금 셀토스를 사시려고 하는 분들이 네. 고민이 정말 많으세요. 그렇죠. 과연 가솔린으로 사야 될지 아니면 하이브리드로 사야 될지 맞습니다. 요거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실 텐데 네네네. 왜냐면 가솔린하고 하이브리드 모델하고 360만 원에서 42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꽤 많이 나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떤 차량이 적합한지 저희가 여러분들의 선택 장애를 한 방에 해결해 드릴 텐데요. 네. 첫 번째로 파워트레인은 어떻게 틀린지, 그죠. 네. 두 번째로는 또 유지 비용은 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렇죠. 과연 하이브리드로 했을 때 예. 가격 차이를 다 뽑아낼 수 있는지 네네네.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일 잘 안 풀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경기 바닥이다, 바닥. 아니에요. 네. 저희 채널 구독 안 해서요. 진짜로요? 네. 지금 장사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요 네. 코인하고 주식 박살 나신 분들, 많죠. 그리고 뭔가 일이 잘 안 풀리시는 분들 저희 채널 구독 한번 해보세요. 네네네. 지금 저희 채널 구독하고 잘 나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손해볼 것도 없잖아요. 전혀 없죠. 이런 고급 정보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저희 채널 꼭 구독해 주시고 그다음에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파워트레인을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네. 일단은 엔진을 저희가 비교를 해볼 텐데 가솔린하고 이제 하이브리드죠. 가솔린 같은 경우는 1.5 터보예요. 맞죠. 1.6 터보. 1.6 터보. 1.6 터보예요.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최고 출력이 198마력에 최대 토크가 27이 나옵니다. 괜찮았죠. 네. 기존에 있던 거니까. 네. 그런데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1.6 터보가 아니라 자연흡기입니다. 가솔린보다 50마력이 낮아요. 141마력이 나오는데 1.6 가솔린 자연흡기 같은 경우 이제 105마력 거기에 전기 모터가 36마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합산 출력이 141마력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수치상으로만 비교를 해보면 가솔린에 비해서 하이브리드가 좀 많이 약한 게 아니냐. 힘이 많이 딸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저속에서 출발했을 때 그리고 뭔가 힘을 내야 될 때 전기 모터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이 수치만큼 그렇게 답답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원시원한 그런 출력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출력에 대한 그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속기입니다. 가솔린 같은 경우는 8단 자동 변속기가 달려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6단 DCT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 변속 충격이 조금 더 부드럽고요. 고속 주행 시 낮은 RPM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게 6단 같은 경우는 고 RPM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조금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8단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는 낮은 RPM으로 이게 작동이 되기 때문에 정수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를 살펴볼게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6단 DCT가 들어가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연비를 올리기 위해서 선택을 했지만 예전 모델, 지금 모델 말고 예전에는 이 6단 DCT가 변속 시 이질감이 있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가 연비가 좋긴 하지만 이 변속기 때문에 가솔린을 가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또 저속 구간에서는 약간의 꿀러밍 같은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언덕길에서는 뒤로 밀리는 현상 그런 것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속기가 오래되면 요거 같은 경우는 소음하고 진동이 조금 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셀토스에서는 이 전기 모터가 변속 시의 이질감을 보정해 주기 때문에 전보다는 훨씬 더 매끄러운 주행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변속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또 사륜 선택이 가능해요. 근데 하이브리드는 사륜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좀 아쉽긴 하겠네.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장점이죠. 전기 배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V2L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진짜 우리나라 게 최고야. 그래서 이제 캠핑이라든지 차박을 즐기시는 분들,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한테는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어울릴 수가 있죠. 이렇게 좋은 차를 할인받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 모터 다이렉트. 자, 이번에는 유지비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적게는 360만 원, 가솔린하고 하이브리드가 많게는 42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연 얼마나 타야 요 가격 차이를 다 메꿀 수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요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많죠. 그래서 저희가 하이브리드랑 가솔린
유지 비용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휘발유 값이 1688원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1688원을 집어넣고 예. 그리고 이제 가솔린 같은 경우는 연비가 12.5km가 나와요.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19.5km가 나옵니다. 아, 나 오늘 알았지. 잘 나오네. 겁나 잘 나오죠. 네. 저는 가솔린도 깜짝 놀랐어요. 나 이게 하이브리드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랬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한 달에 주행 거리를 500km 탔을 때 과연 유류비는 얼마나 나올까? 500km면 거의 운행을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박물관도 요거보다 많이 주행거리 네. 500km 했을 때 한 달에 유류비는 가솔린이 67,00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43,000원. 네. 2만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요거는 거의 요 정도면 안 움직이는 거기 그쵸. 때문에 예. 요걸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죠. 하기는 좀 어렵고 일단 주행거리 1000km 정도 요 정도 타는 사람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달에 요 정도 하면은 12,000km 정도거든요. 그죠. 요것도 거의 안 타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가솔린은 135,000원, 하이브리드는 86,000원이에요. 5만원 5만원 정도 차이 나요. 네네. 그다음에 주행거리 2,000km. 요게 또 많이 타는 거죠. 아, 요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요게 1년에 한 25,000km 정도 되는 건데. 그렇겠네요. 사실 가장 많은 분들이 한 요 정도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가솔린으로 했을 때는 27만원, 하이브리드로 했을 때는 17만 3천원이 나요. 와, 매달 10만원 절약할 수 10만원 있네. 정도 차이에요. 그러면 아까 그 가솔린하고 하이브리드 네. 차량가가 한 네. 400만원 정도? 그쵸. 360만원 정도 차이 나는 맞아요. 거예요. 요 정도면 3년이면 뽑아본다는 거예요. 그렇겠네. 1년에 120 정도 뽑으니까. 3년 타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 이상 타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때부터는 무조건 이득이네. 네. 3년 이후에는. 네. 그리고 그 네. 안에 판다고 하더라도 내가 중고차를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중고차 감가가 좀 덜 하잖아요. 방어가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하이브리드를 이용했을 때 그 기간만큼 유지 비용을 줄이는 비용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만큼 무조건 이득이다. 네, 중고차값 상관없이 그거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더 많이 받으니까. 근데 이제 간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죠. 왜냐면 나는 주행거리가 적은데 굳이 하이브리드를 사야 되나? 맞아요. 사야 된다. 나중에 팔 때 돈을 더 받을 수 있기 생각 잘 때문에. 안 하니까. 그래서 무조건 그냥 하이브리드로 이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년만 타더라도 그 정도 차이, 그 정도 가격 차이는 충분히 메꿔진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요거는 공인연비 기준이에요. 아, 맞아. 가솔린하고 하이브리드 공인연비 기준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가솔린 같은 경우는 공인연비보다 실연비가 덜 나와요. 항상 덜 나오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는 거꾸로 이 나오죠. 공인연비보다 실연비가 더 많이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이 유지 비용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차이가 난다. 그렇겠네. 그러니까 2,000km 타더라도 10만 원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한 15만 원 이상 그 정도 차이는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 가격 차이를 메꾸는데 3년이 뭐야? 2년 반? 짧게는 2년이면 충분히 때울 수가 있다. 메꿀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장기 렌트로 이렇게 이용을 했을 때, 장기 렌트도 하이브리드가 보통 한 2만 원, 3만 원? 왜냐면 차가격이 높으니까. 진짜 많게는 뭐 5만 원 정도 차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 유류비를 비교를 해봤잖아요. 그러면은 1000km 이상? 이 정도만 타더라도 이 그 가격 차이만큼은 충분히 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렌터카를 이용하실 때도 웬만하면 이 하이브리드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셀토스 가솔린하고 하이브리드 차이점하고 유지 비용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차량을 구매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